페이지부터인가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건 말해주라. 내가 몇 페이지부터 다 불러주면 되나? 뭐지 이 반응들은? 13페이지요. 맞죠? 13번부터 제가 다 불러드립니다. 13번의 1번은 2분의 1, 2번은 3분의 1, 3번은 3분의 4, 14번의 1번은 4분의 3, 2번은 3분의 1, 15번은 2번. 우선 답 체크하시고 이따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마 못 푸신 게 많으실 거예요. 16번의 1번은 패스, 2번은 2, 3번은 2분의 3, 4번은 0, 5번은 2분의 3, 17번에 3번, 18번에 2번은 1, 3번은 마 1, 4번은 2, 5번이 가장 어려웠을 건데 4분의 3. 그 다음에 19번에 4번 넘기시고 20번에 2번은요 음의 무한대입니다. 잠깐만요. 음의 무한대예요. 우선 적어놓고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을 조사하여라 했는데 답이 없으면 발산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원래 발산도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음의 무한대라는 거고요. 질문하세요. 이따가 3번은 0, 4번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5번 2분의 3, 21번에 1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2번은 루트 2, 3번은 3, 4번 됐고 5번은 1번. 22번에 2번은 A는 0, B는 6, 3번은 A는 0, B는 12. 답이라도 적어. 안 풀었으면 답 적어요? 풀었어? 맞았어? 그래요? 23번에 K는 9, 24번은 패스, 25번에 K는 25. 넘어갑니다. 제가 20페이지까지 숙제 내드렸나요? 오케이. 자, 26번부터는 졸라 쉽죠? 26번에 2번은 3, 3번은 19, 27번에 5, 28번에 2번은 2분의 1이에요. 못 푸셨으면 이따 질문하세요.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29번에 3번, 30번에 2번은 마이너스 7분의 5, 3번은 8, 4번은 3, 31번에 5분의 2, 32번에 2번은 2, 3번은 14, 33번에 2번은 3, 34번에 2번. 자,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13페이지부터 질문 받을 거예요. 질문하세요. 15번이래요. 15번이요. 잘 보세요. 쉬워요.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3분의 2네요. 다음 거는 1 마이너스, 준비 봐야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에요. 어떠한 패턴으로 없어지죠? 이런 대각선으로 패턴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 게 뭐냐면 n분의 n-1이라고 통분할 수 있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남는 게 2라고 n분의 1이 남는다는 말이고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말이고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럼 정답이 2분의 1이 된다고 눈에 보이실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거 다 풀 수 있을라나?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는요. 유리화를 엄청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짜리 유리화, 두 개짜리 유리화 전부 다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 14페이지에서 질문. 없으면 15페이지에서 질문. 18에 5번. 18페이지에 5번이랍니다. 아니다. 18에 5번. 쫄지 말고요. 그냥 유리화 하시면 돼요. 유리화의 기본이 뭐냐면요. 어때요? 여기 부호가 반대 있는 놈을 아래 위에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길지만 한번 써볼게요. 4n분의 여기가 유리화가 돼서 2n 플러스 1 루트 2n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 마이너스 2. 그러면 분자는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루트만 떨어지면 되죠. 얘는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이거 유리화 안 해도 되는데 왜 유리화 했냐? 잘 봐봐. 지금 위에까지 유리화하는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리화 하려 했는데 유리화는 언제 하냐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때만 유리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아래도 1차이고 위에도 1차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니까 4 루트 4 더하기 루트 1 이게 정답인 거죠. 유리화를 왜 합니까? 그러죠? 유리화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됐죠? 나는 유리한 줄 알고 아까 지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그건 아니었네. 한 장 넘길게요. 자, 16페이지 질문 없어요? 17페이지 질문 없어요? 그래? 수상한데 숙제를 안 한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23번하고 25번이요. 풀어드릴게요. 얘요. 봅시다. 얘는요. 유리화를 2번 하셔야 돼. 왜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유리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2번 하는 게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방에 풀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셔요. 한 방에 한다 그랬어요. 위에를 가만히 쳐다보고 쟤를 유리화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아래에서 유리화한 게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요 유리화 하시면 뚜껑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될 거고 분자를 유리화한 놈이 아래에 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한 방에 적을 수 있으면 좋지만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도 위에도 차수가 똑같아요. n에 관한 차수가 똑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의해서 앞에 개수가 1k라고 붙어있고 괄호 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K값이 얼마다? 9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됐죠?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유리화를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줄게요. 우선 뭔지 모르겠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항상 빼기가 있으면 괄호 안 하시면 망합니다. 괄호 안 하시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래는 2만 남네요. 그러니까 2n. 이제 여기서 어려운데 이걸 분배 한번 해봐. 저 앞에 있는 걸 분배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그죠? 플러스. 됐죠? 그러면 아래가 1차 위에도 1차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정답인데 여기서는 n제곱의 계수가 얼마냐면 k가 아니라 루트 k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n제곱의 계수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k라고 눈에 보이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10이니까 5니까 얼마예요? k는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산수는 우리들이요. 그 다음에 질문 18페이지 질문. 네? 네. 28번에 2번이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하라 그랬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푸는 방법대로 안 풀어도 정답인데 서술형이라면 틀렸다라고 해버린다고요. 어떻게 푼다고? 얘를 넘겨서 푸는 행위는 금지예요. 오케이? 안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an 앞에 2n-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없잖아. 근데 내가 이 숫자를 내 마음대로 적었으니까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버리면 n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n도 하나 적어줘요.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고 나머지만 가만히 쳐다보시면 2분의 1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이 나머지만 가만히 쳐다봐요. 2분의 1이구나. 오키도키? 됐죠?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여기는 쉽죠? 여기는 an을 알파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20페이지 질문이요. 이것도 샌드위치인데 겁나 쉽죠? 불러봐요. 몇 번? 34번이요. 지금 그 32번하고 33번을 풀었다면 34번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죠. 묻는 게 뭔지만 잘 보면 돼요. 봐봐요. 묻는 게 뭐예요? AN 밑에 얘가 있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근데 힌트를 한번 봐봐. 힌트를 보니까 이 새끼는 뭐요? 얘는 사라져야 되고 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양변에 2n-1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2n 플러스 1분 요거 2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인 이게 등장을 해요. 두 번 동시에 하는 거야. 제가 쓰기 귀찮아서 한 줄로 적을게요. 먼저 2n-1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로 나누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르면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답 얼마예요? 답 얼마? 1? 오케이, 1. 됐죠? 한쪽이 1이면 당파 한쪽도 1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사랑이란
이거 한번 봐봐. 14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요. 혹시 제가 수업했던 거 동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무한대가 차수와 최고차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을 제가 동영상에서 해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뒷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봐봐. 칠판 한번 봐봐. 앞에 있는 얘도 1차, 뒤에 있는 놈도 1차예요. 맞죠? 그 다음에 n의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루트 1, 1이죠. 빼기를 제외한 요거요. 얘 앞에 있는 숫자도 1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잘 봐. 또 한 번 더 말해줄게.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한번 봐봐.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출제가 됐는데 이 답이 뭔가 나오는데 그 답을 구하라는 거죠. 즉 수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무한대도 2차이고 1차이고 뒤에 있는 무한대도 1차예요. 그리고 n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4예요. 2죠. 뒤에 있는 것도 반드시 2여야지만이 문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 A값을 구하여라는 미정계수 문제를 풀 때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되게 땡큐인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좀 가볼게. 또 있는가? 봐봐. 이런 것도. 이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무조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똑같아야지만이 이 문제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살짝 필기 한번 합시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이따가 그래. 나중에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22페이지에다가 펴시고요. 22페이지요. 오늘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배우실 건데 이 세 페이지 먼저 이 교재로 하고 이제 마플 교재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잘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요. 겁나 어려워요. 여기가 여러분 첫 번째 서술형 문제예요.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잘 보셔요. 이거 배우지 않았냐? 잠깐만, 이거 배웠냐? 예. 4개로 쪼개는 거 배웠어? 예. 그치? 그러면은 문제 바로 풀어도 되겠네? 여기 한번 봐봐요. 22페이지요.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죠? 저랑 같이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십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n이 지수에 달려있을 때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다면 요 밑에 써진 얘가 크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4개를 쪼개서 알아본답니다. 공비 R이 1보다 크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2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점점 커질 것이고 R이 1이라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렴할 것이고 공비 R이 예를 들어서 2분의 뭐 듣고 있냐? 2분의 1이라면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될 것이고
공비 R이 마 1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 2 진동을 하기 때문에 발산일 것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든지 공비 R이 마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계속 할 거예요, 이 말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면 느낌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2에다가 얼마를 했더니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느낌 아닌 느낌으로 여러분은 등차하고 등비밖에 모르기 때문에 등차는 아닐 것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비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얘보다는 얘를 보고 한번 해본 거예요. 즉 2분의 루트 2가 공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루트 2가 커요? 1이 커요? 루트 2가 크죠? 그러니까 공비 R이 마 1부터 1 사이에 있는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다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도 2에서 1로 점점 줄어들잖아.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0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수렴입니다. 정답은. 자, 다음이에요. 혜원아, 공비가 얼마지? 공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이에요. 어떻게 발산이다? 진동 발산이다. 이해되시죠? 마1보다 작을 때는요. 자, 3번은요. 공비가 마이너스 0.9예요. 1보다 작고 마1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이라고 적으시고요. 4번 정답은 뭐예요? 공비가 1보다 크죠? 그럴 때는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발산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1과 1 사이에 있는 공비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겠죠. 하지만 6번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진동 발산이 되겠죠.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비가 뭐냐만 보고도 얼마로 수렴하는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 한번 보시죠. 39번이에요. 초항은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3인 이런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비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공비가 마1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 R이 마1하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초항이 0이 아니므로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두 번째예요. 2번이죠. 초항은 X이고요. 공비가 X-2인 등비 수열이에요. 다시 한번 초항이 X이고 공비가 X-2인 등비 수열이에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초항이 0이어 버리던지 아니면 마1부터 1보다 같거나 같대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1부터 얼마죠? 3이에요. 됐죠?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예요? 0하고 2하고 3, 3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개수를 카운트할 때 이 밑이 없냐 있냐에 따라 답의 개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밑이 어디에 있는지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이에요. 40번입니다. 얘는요, 물어봅니다.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n에다가 1 넣으면 정답이에요. 무조건. 오케이? n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초항이 x-1 2예요. 두 번째요. 공비가 얼마일까? 준규야. 네. 공비가 얼마야? 참고로 x-1은 아니야. 그러면 X-1제곱. 그래요. 봐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왜 공비가 x-1의 제곱이냐면 얘가 초항이라 했잖아. 초항이라 했잖아. 2 넣어봐. 2 넣으면 x-1의 3제곱이 되잖아.
공비가 얼마일 것 같아? 제곱일 것 같지? 자, 이제 봐요. 이렇게 구했어.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항이 0이든가, 즉 x가 1이든지 아니면 얘가 무슨 수이면 돼요? 1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칠판 한번 봐주세요. 밑 들어가야죠. 아니 선생님, 네가 나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 공비가 마1부터 1보다 작거나로 가르쳤는데 왜 지금 너는 이렇게만 써?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완전제곱식은요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가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를 적지 않아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숨겨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어렵다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시죠? 세 개 구분하실 수 있죠? x의 제곱이 1일 때는 뿔마 1, 뿔마 1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부등식. 작을 때는 이렇게, 클 때는 이렇게, 느릴 때는 뿔마 1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x-1을 가운데 놓고 방정식이라면 뿔마 1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주시고 양변에 1을 더하시면 0부터 2까지다 라고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정답은 쟤는 여 안에 있으니까 얘만 카운트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정답은 2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적을 수 있냐고.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요 n이 두 개 있는 거, 등비수열이 섞여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칠판 한번 봐주세요. FOM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 주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칠판 봐잉.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실 때는 이 문제를 봐봐. 한 방에 보고 0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0이다라고 하지 않고 3의 n제곱으로 아래 위에를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을 원래는 거쳐야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얼마다? 0이에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방금 전에 했잖아요. 공비가 0과 1 사이에, 아니 마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0이 되어서 1분의 0이니까 0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력을 길러야 되는데 n이 지수에 있을 때는 밑이 크기를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가 더 큰 것 같으니까 무한대분의 1꼴은 0이다라고 한 방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로 3의 n제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원래는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니까 0이 될 거여서 정답은 1인데 이렇게 하기 힘들어.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다라는 논리로 풀어내시면 쉽게 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할 때 이렇게 지수에가 플러스 1 이렇게 떨거지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수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이끌어내 주셔야 돼요. 어떻게? 4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총 개수를 읽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4분의 1이요. 준규야, 정답. 4번 정답 얼마예요? 마 5랍니다. 석하나, 5번은 아래가 커, 위에가 커? 아래는 2고 위에는 얼마야? n 아래 뭐라고 적어져 있는 것 같아? 루트 5. 루트 5가 커? 2가 커? 그러면 위에가 크니까 얘는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얘는 발산이에요. 됐죠? 예. 재호야, 6번 정답. 4. 어떻게 하시냐면 밑이 4가 제일 크기 때문에 4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42번 문제는요, 솔직히 좀 어려운데 이것만 봐봐. 이렇게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지금 내가 알려줘도 다 까먹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셔요. 겁나 어려워요. 잘 봐봐. 3의 n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예요. 그러면 2의 n제곱도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졸라 크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n분의 1승을 하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의 0승은 1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틀렸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건 틀렸고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수인지가 모르겠는데 졸라 큰 수인데 졸라 큰 수의 0승일 거라 이 말이에요. 얘가 답이 1일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3의 n제곱으로 묶어내볼게요.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 봐야지. 야, 봐야지. 이 다음이 뭐야? 말해봐. 안 보니까 알아? 죽여버리려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깥에 n분의 1승 있는 거야. n분의 1승.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이제 게임이 끝날 거야. 봐봐. 얘가 얼마예요? 0이에요. 맞죠? 얘는 0이고요. n분의 1이 얘한테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3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1의 n분의 1승이 될 거예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곱하든지 1이거든요.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무한대분의 1이 0이니까 뭐의 0승은 1이다 라고 해서 1이라고 대답하는데 다 틀려와요. 이렇게 3의 n승으로 묶어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해드리면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시고요. 보시죠. 여기 쉽죠? 2, 3, 4가 있으니까 가장 큰 거는 4니까 지워. 이렇게. 그러면 왼쪽 정답은 뭐냐면 4의 K승이 정답이죠. 얘가 64분의 1이래요. 4를 몇 번 곱해야지 64가 나올까? 마이너스 3승 곱해야지만이 64분의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16 곱하기 4가 64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어떻게 이거 빨리 했는가 봐봐요. 얘 그냥 제거하고 얘는 약분하는 거예요. 약분. 그러면 4의 K승만 남을 거 아닙니까? 됐죠?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페이지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서술형 문제라 그랬어요. 요 아래 있는 문제로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조금 이거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네? 잘 봐요. 지금 이 책은 쉽기 때문에 R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출발.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이 말 뜻은 리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밑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네 가지로 쪼개라 그랬는데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니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 1번 R이 1일 때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R이 막 1일 때 알아봐야 되는데 생략할 거야. 왜? 양수만 알아보랬거든. 두 번째 R 값이 막 1부터 1까지 알아볼 건데 양수만 알아보랬으니까 R 값이 0부터 1 사이만 알아보면 돼.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일 때니까 R이 1보다 클 때만 알아보면 돼. R이 1보다 마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안 알아봐도 되는데, 이렇게 저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내가 네 가지로 알고 있던 이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애들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써와요. 저 한마디 때문에 이거를 못 쪼갠다고. 이해되시죠? R이 1이라면 R에다가 2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0이 됩니다. 두 번째요.
R이 0과 1 사이일 때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R의 n승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리미트를 붙이면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1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죠. R의 n제곱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다면 R의 n승을 무한대를 보냈을 때 이게 발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쟤가 아래도 발산 위에도 발산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서술형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지 정답이에요. 아래 위에 R의 n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얘가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얘 두 개는 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마1이 된다라고 보여주셔야지 완벽한 정답이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쓴 이 과정이 없이 마1이라고 직관으로 풀어버린 아이들은요 감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신 요 말을 반드시 적어야지만이 감점을 안 당하게 되겠죠. 됐죠? 두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벌써 쉬어? 쉬어야겠다. 보세요. 지금 이 문제도 n이 두 개 있는데 n 아래 써진 숫자를 보니까 r이야. 그러면 이 r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기 때문에 왜? 등비수열은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네 가지로 쪼개봅니다. 1번 r이 1일 때, 2번 r이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r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r 자리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정답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r이 마 1일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답이 없겠죠. 그 다음에 r이 1과 마 1 사이일 때는 r의 n승의 극한값이 반드시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이 두 개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범위일 때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r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r이 뭔지 몰라요. 그냥 r의 제곱이에요. 세 번째, r이 1보다 크다면 r의 n승은요 극한을 보냈을 때 발산이 되겠죠. 발산이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결론이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 차이인 r의 n제곱으로 r의 위에를 나눠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고. 어차피 이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쓴 이 식을 안 적으면 감점이라고요. 1 이렇게. 됐죠? 아무튼 여기까지 답이 나오기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긴 일이를 또 고르래요. 1번 r이 1보다 크면 이거죠. r이 1보다 클 때는 답이 얼마다? 무조건 1이다 이 말이야. r이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1보다 크기만 하면 답은 무조건 1이라는 거. 정답이죠. r이 1이면 극한값이 1이다. 여기 1번에서 맞았고요. 두 번째, 디귿의 극한값. 디귿은 아니죠. r의 제곱이 정답이에요. r의 제곱이 정답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 1이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r이 마 1이면 요 아래죠. 요 아래의 범위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 맞았죠? 그 다음에 얘 맞았고, 얘 틀렸고, 얘 틀렸고, 얘 틀렸나요? 됐죠? 오키도키? 어렵죠? 그죠? 근데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면은 한 문제 얻어 걸리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이거를 강조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47번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이거를 풀 건데 요거 좀 어려워. 한번 내가 풀어볼 테니까 이해되는 거 한번 봐봐. 뭔 말인지 알아먹으니까 봐봐. 지금 얘가 수렴한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뭐냐면 초항이 0이든가 공비 R이 마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왜 0일 때는 안 알아보느냐? 요 안에 있으니까 안 알아봐도 돼. 자, 보세요. 이 문제는 R의 범위가 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R의 범위가 얘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니디라는 놈이 답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제가 풀어볼 테니까 잘 봐요. 기억번을 보니까 이 두 개가 뭔지를 보면 되는데 공비가 R의 제곱이에요. 맞죠? 공비가 R의 제곱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R의 제곱을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잘 봐요. 얘를 제곱하라는 말이니까 음수는 안 나올 것이고 아무리 커봤자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는 0이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답이 1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요. 니은번을 보면 공비가 마R이에요. 그런데 이 마R이 어떤 값인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문제에서 준 이 R의 범위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잘 봐. 내가 언제 수렴한다 했냐면 마 공비가 1과 마1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새끼는 수렴하지 않아요. 왜? 마1일 수도 있거든. 마1이면 진동해버리거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졸라 어렵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디귿번 수열은요, 공비가 3분의 R마 2인 놈인데 얘가 1보다 큰지 1과 마1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봐야지만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근데 문제의 출제자가 이 R의 범위가 마1부터 1 사이라고 했으므로 양변에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봤더니 이 공비 R의 범위가 나오는데 어때요? 마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이 공비일 때는 얼마가 된다? 0이 될 거라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졸라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이 문제는 좀 잘 풀어야 돼요. 배점이 낮아. 근데 애들이 좀 많이 틀려와. 출제자가 R의 범위를 줬고 기니디에 해당하는 공비의 범위를 구해봐서 그 공비의 범위가 마1과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으면 수렴한다는 말이고 없으면 발산한다는 논리인데 좀 어렵죠. 됐죠?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요거 나갈게요. 쉬어요. 아니요. 55페이지요. 설명 들었으니까 바로 풀어보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아까침에 내가 사례 들어줬지? 1번이야. 1부터 n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지금 여기 앞에 거 이거 여기까지만 더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n을 무한대로 넣으라는 말이잖아. 그럼 뭐가 나와? 발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 보여주면 아는데 느낌으로 봐도 얘는 점점 커지잖아. 발산이에요. 얘는 뭐예요? 수렴인데 어떻게 하는 거 봐봐. n번째까지 더해볼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1-r분의 초항 곱하기 1-3분의 1에 항의 개수는 n개니까 n제곱이에요. 이번에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뭔지는 몰라도 답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느낌을 보시라고. 점점 줄어들잖아. 오케이? 줄어드는데 제일 마지막이 0이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점점 줄어. 근데 걔네들을 다 더했더니 답이 뭔가 나온대. 됐죠? 한번 답하고 똑같이 풀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문제부터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케이?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답을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잘 봐라. 봐봐. 그냥 내가 풀어야지. 여기 있죠? 요거. 한국말로 무한 급수가 답이 얼만지 궁금해. 그런데 이 지금 시그마 옆에 있는 얘가 뭐냐면 끝값이거든? 끝값이라고 하는 게 뭐야? AN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모 박스에만 무한대를 넣어볼게. 그러면 0이야. 끝값이 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라는 말이에요. 느끼고 가자고. 자, 그러면 이거를 답을 어떻게 구하냐면 부분분수로 찢으라 그랬어. 부분분수는 어떻게 찢냐? 요거 빼기 요거를 할 거야. 근데 1이야. 그러니까 2 괄호 열어주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노가다 한다 그랬죠. 노가다 할 때 시그마 먼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기호는 리미트와 시그마가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시그마만 해결할게요. 여기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런데 2는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뺄게요. 2는요. 1 넣어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시그마니까 더하기. 2를 넣으면 3분의 1.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규칙성이 바로 보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러면 이런 규칙성으로 사라지고 앞에와 뒤에가 남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거고 얘가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졸라 어렵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엄청 어려워. 마지막이에요. 얘죠? 유리화 하신 다음에 얘는 유리화 안 해도 되네요. 왜냐면은 1 넣어봐. 루트 2 빼기 루트 1. 아까 지금 했던 거네. 2 넣어볼까? 루트 3 빼기 루트 2. 벌써 규칙성이 나오죠? 땡땡땡땡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어떻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 거 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 남겠다.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정답은 얼마다? 발산이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갖고 갈 거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헤쳐나가야 돼. 잘 봐라. 지금 다른 학생들도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책 쓰신 분도 따로 분수식, 급수, 계산 요령이라고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공통적인 거 한번 알아내보게요. 잘 봐요. 칠판 봐. 저랑 같이 계속 할 거예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한번 봐봐. 시그마 옆에 분수가 있어. 근데 분수가 오더라도 부분분수의 형태여야 돼. 그러죠? 그래서 부분분수로 해보고 노가다 했더니 규칙성을 갖더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는 거를 봐봐. 2하고 뭐만 남아? 얘만 남아. 처음 거와 끝 거만 남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니까 정답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이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뽑아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똑같은 부분분수죠. 그런데 얘는 뭐 이렇게 풀었대요? 이건 뭐지?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봐봐요. 요거 두 개 빼면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 보이시죠? 여기 있네요. 2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한 다음에 노가다 했어요. 봐봐. 노가다 했더니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두 개가 남는 형국이에요. 두 개가. 그러면 얘도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답이 1로 오겠죠. 하지만 두 개가 남지만 이 두 개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정답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집에서 답 가리고 다 한번 해보셔요. 진짜 좋은 거 필요해. 니들은 부분분수 잘 못하니까. 이것도 잘 봐봐. 부분분수잖아. 둘이 빼라고. 둘이 빼면 얼마야? 1이야. 그리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노가다. 계속 패턴이 변형한 다음에 노가다. 규칙성을 찾고 남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 넣었더니 답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4n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4n의 제곱은 2n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고친 다음에 잘 봐봐. 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합차 공식 고칠 때 공식 이름이 합차 공식이니까 합을 먼저 적어요. 얘를 먼저 적으면 절대 안 돼. 그럼 공식이 틀려져. 그러니까 작은 거를 먼저 적고 큰 거를 적은 다음에 둘이 빼요. 2 차이 나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하신 다음에 노가다. 노가다 했더니 규칙성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처음 거 남으니까 제일 마지막 거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 내면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5번에다가 x표 치세요. 여러분들 부분분수 공식은요 2개짜리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수능 볼 때는 이렇게 3개짜리 공식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적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요. 이렇게 3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부분분수로 만드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적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3개짜리 얘는 보지도 말아요. 하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꼼꼼하게 다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사정없이. 이거요 답 가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칠판 한번 봐봐. 칠판 한번 봐봐. 내가 설명할게. 1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근데 제곱 달아주자. 그 다음 숫자는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 다음 숫자는요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n분의 1의 제곱일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이제 설명 잘 들어. 지금 이 문제는 무한급수를 묻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쯤에 사례를 알려드릴 때 수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 다음은 000000000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를 다 더하면 답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제가 의도하는 거는 답이 있다라고 의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준점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원래는 점점 줄어들면 다 더하면 답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별표 치라라고 하는 거는 끝값이 0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니네. 답이 수렴을 하네. 시댁이네. 저거 아래 거 있네. 볼게요. 미안해요. 나는 이거 제곱이 없는 거는 발산이거든. 제곱이 있는 거 이거는 수렴이네요. 두 개를 보여서 구별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답을 보니까 이 답이 있대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끝값이 0에 가까워져요. 한번 증명을 할 건데 이걸 왜 별표를 치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증명 방법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양명요거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특히 양명요거 때문에 이걸 표현합니다. 잘 한번 보시죠. 잘 봐요. 어떤 테크닉을 발휘하는가 잘 봐봐. 1은 1이고 봐봐. 얘는 다시 한번 쓰면 2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3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2를 3이라고 살짝 고쳐볼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3을 4라고 살짝 곱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4를 살짝 5라고 한번 고쳐볼게. 잘 들어봐요. 우리가 분수에 있어서 여기 숫자가 커지면 이 전체 숫자는 어때요? 작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식에 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다 키워버렸으니까 이 합은 누가 더 클 것 같아? 얘가 더 작아지잖아. 누가 더 커? 이 위에 있는 식이 더 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렵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얘네들의 합은 우리가 못 구해. 그래서 변형을 하는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살짝 키웠어요. 분모를 키우면 숫자는 작아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합이 아래에 있는 합보다 어떻게 된다? 더? 말을 해줘요. 커진다. 누가 더 커져?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위에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쟤는 쟤야? 얘가 더 커? 얘를 더 키웠는데 아 얘는 이거를 바꿨네요. 잘 보세요. 요렇게 바꿨어요. 하나 줄였어요.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2를 1로 바꿨으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얘가 더 커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부분분수로 고쳐버리는 거야. 부분분수로 고치면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얼마가 되겠어요? n-1 빼기 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규칙성을 갖고 사라지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남을 건데 얘는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니까 2는 여기 있는 얘는요 2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어떤 숫자가 있는데 2보다 작대. 이 네모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봐봐. 이 네모는 점점 커지는 숫자거든? 숫자가 점점 더해지잖아. 얘는 점점 커지는데 아무리 커봤자 몇 밖에 안 돼? 2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밑이 안 들어갔는데요 선생님? 아니 극한 단어는 밑이 안 들어가더라도 얘가 아무리 커봤자 무한대는 안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이 숫자도 얘도 2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졸라 어렵죠? 잘 봐요. 이 중간 과정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구별하세요. 지금 숫자 흐름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 끝값이 0이 되더라 이 말이야. 끝값이 0이 되면 대부분 다 수렴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인 사례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책을 보시면은요 나올 건데 지금 같이 한번 할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제곱을 다 띈 거예요. 잘 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좀 이따가 별표 칠 거야. 요거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를 다 더하면 수렴할까 발산할까 증명해야 되는데 느낌만 볼게요.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다 더하래. 이 끝값이 0이 되는데도 다 더하래. 그러면 느낌으로는 수렴할 것 같지만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저처럼 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을 4분의 1로 고쳐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들어잉? 5분의 1은 8분의 1로 고치고요. 6분의 1도 8분의 1로 고치고요. 7분의 1도 8분의 1로 고쳐요. 그러면 9분의 1은요 16분의 1로 고칠 거예요.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다 16분의 1로 고칠 거예요. 이렇게 고쳐버리면 원래 분모가 3이었는데 4로 고침으로 해서 누가 더 커버리는 거야? 숫자를 키우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게 더 크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8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이 4개를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동의하시죠? 다 2분의 1의 모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다 더하면 얼마일까? 무한대가 되겠죠? 지금 제가 식을 변형한 이 값이 무한대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버렸는데 여기 위에 있는 노란색은 무한대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수렴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냥 들어요. 아시겠죠? 예? 양명요거만 하면 돼요. 양명요거. 나머지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아직 멀었어. 재호야, 얘들아, 칠판 한번 봐봐. 요거 한번 봐봐. 잉? 지금 내가 박스 친 게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저기다가 무한대 넣어봐. 얼마 나오냐? 무한대 만들어봐. 시그마 보지 말고 이거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야 준규야, 이거 무한대 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1. 어? 왜? 0. 0이죠? 예. 예, 아래, n이 아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들어봐. 잉? 끝값이 0이라는 거야. 끝값이 0.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됐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야 된다고? 수렴할 것 같아야 되는데 발산하는 사례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이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화 해봤더니 이러한 식으로 나오더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한급수는 노가다 해서 푼다 그랬어요. 노가다 한번 해봅니다. 노가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고 규칙성 있게 사라지는 형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 거 남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 남아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남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야 되니까 어때요?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답이 무한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요, 이 뒤에 설명을 할 거야. 뭐냐면 일반항이 0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끝값이 다 0 이렇게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다 더하면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좀 더 해볼게요. 이건 됐고요. 3번에다가 별표 사정없이 치세요. 3번 제가 해드렸던 거죠. 집에서 이거 가리고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특히 양명역으로 별표 치시라고요. 에?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겨웠죠?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여기 한번 봐봐. 느낌으로만 한번 봐보자. 1, 3분의 1, 6분의 1.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번 단원은 다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줄어드니까 제일 끝값은 0이 될 것이고, 왠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만 있지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결론 먼저 말해줄게. 여기 한번 봐봐. 좀 이따가 정리할 건데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나오지만, 봐봐, 한국말로 다시 풀어줄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더했더니 뭔가 답이 나왔대. 오케이? 뭔가 답이 나오려면 반드시 끝값이 0이어야 해. 하지만 끝값이 0이라고 해서 그 합들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 개념이 시험에 졸라 나오거든요. 선생님, 왜 얘는 맞는데 왜 얘는 틀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답이 나오는 거는 AN의 극한값이 끝값이 0이 되고요. 하지만 끝값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례 때문에? 방금 전에 증명한 이런 사례 때문에. 봐봐, 끝값이 0이지만 다 더했더니 발산이 나온다라고 풀맹이 방금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에요. 이 말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n이 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끝값이 0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답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고는 말 못한다고요. 알겠어요? 끝값이 0이라고 해서 이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 못한다고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근데 얘는 답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
n의 n 플러스 1분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맞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이 식을 이렇게 이쁘게 적어본 거예요. 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번분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야, 불러. 준규 불러. 네. 뭐? 아, 어. 그 답이요? 아니, 답은 몰라. 답 알아요? 이거 눈에 보여요? 저는 보이거든요. 2라고 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높아야지 될 건데. 나 이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모르지? 대답해. 뭐해? 왜 이 대답 못해요? 내가 목이 터져라 계속 반복했는데 이 씨부라 새끼야, 이번 단어는 부분분수랑 유리화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분분수 보면 변형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도감. 노가다. 잘했어요. 그러면 리미트가 있어야 돼요. 리미트는 아직 안 썼으니까 노가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셔.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좀만 적어요. 좀만. 두 칸만 적어요. 이렇게 해놓고 땡땡땡땡땡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사라지니까 얘하고 얘가 남아요. 그러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라고 얘만 남는다. 그런데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정답은 2라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도 답이 2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아. m 곱하기 m 아무튼 그래요. 됐죠? 하나 더 풀게요. 칠판 봐. 지금 1번 문제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왜? 얘는 일반항을 써줬는데 얘는 일반항을 안 써줬으니까 그지 같은 놈이야.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 2의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맞죠? 그럼 이게 합차공식 같아. 2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즉 1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요. 4의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합차공식에 의해서 4-1, 4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반복되는 행위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일반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식이 2n 할 수 있을까? 빼기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거예요. 선생님 왜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요 1357 홀수로 움직이고 여기 말해 2n 플러스 이 새끼 빠르지 앞서만 새끼 2n 플러스 1이죠. 왜냐? 얘에 비해서 항상 2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구할 줄 알면 여기다가 2만 더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부분분수로 고쳐볼게요. 부분분수로 고치면 2분의 1이 공통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땡겨놓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땡땡땡땡땡 제일 마지막 거요.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2라고 뭐가 남아? 얘가 남아. 그런데 얘가 0이야. 정답은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되게 힘들어요. 저는 되게 하기 싫거든요. 너무 쉬워서.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거예요. 일반항 찾기도 어렵고 마탱이 가겠죠. 여러분들 난 새끼들 이거 풀어. 이거요. 이거 풀어봐.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분모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고치면 되겠죠. 오케이? 분모가 시그마 k 제곱이니까 먼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적어요.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약분하신 다음에
남는 모양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분분수로 고치면 정답은 6이에요. 저처럼 할 수 있냐고요? 없죠. 99.9 뭐가? IQ가 여러분의 IQ는 딱 거기까지. 지겹죠? 근데 어쩌겠어. 겪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은 귀찮아서 생략했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제가 지금 써놓은 거 식에서 질문. 첫 번째로요. 얘들이 본분수 계산 잘 못하시고요. 얘랑 사라지죠? 본분수 못하시고요. 6은 앞으로 빼야 돼요. 안 빼면 헷갈려요. 6을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부분분수로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1부터 차례대로 노가다 할 거예요. 노가다 했는데 특징을 맨날 알고 있잖아. 처음 거 남고 끝에 거 남는다. 한 칸 차이니까 이 둘은 무조건 한 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아.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근데 제일 뒤에 있는 놈이 얘야. 근데 얘가 0이거든. 그러니까 남는 건 1밖에 안 남는다는 걸 암산으로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6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힘든데 하나만 더 풀어주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2번 별표 치세요. 그 옆에 있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얘들이 숭구리당당 숭당당으로 틀려오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여기 2페이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와. 알지? 읽고 보기 문제 풀어보고 제가 아까 전에 별표했던 것들 다 음미하고 노력해보세요. 겁나 어려운 단원이에요. 하지만 해놓고 보면 결론은 딱 하나야. 규칙 변형한 다음에 노가다 한 다음에 규칙성 있게 사라지고 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얘도요. 2부터 넣으래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넣으래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새끼가 좀 짜증나게 생겼네요. 기본이 무조건 변형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통분밖에 없으니까 한번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만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2에 n의 제곱분에 n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변형할 수 있고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n-1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문제 풀이의 하이라이트는요 여기에요. n 제곱을 n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별표 친 거예요. 그 다음은 쉬워요. 자, 제가 변형했죠? 변형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노가다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리미트는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리미트 붙여주고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2를 넣고 3을 넣으면 다 로그예요. 로그를 몇 개 더하라? n개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로그의 성질이 뭐냐면 진수끼리 곱할 거기 때문에 제가 2를 먼저 넣은 다음에 2를 먼저 넣으라죠. 2 넣으라네. 2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를 쓰지 않고 곱하기로 쓸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원래는 더하기 로그로 해야 되는데 밑이 같을 때는 진수끼리 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할 거라 이 말이에요. 진수끼리 3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잘 봐. 왜 이게 별표인지 잘 봐요. 규칙성이 있게 사라지는데 이 모양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 형태로 항상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죠? 그런데 얘도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없죠. 2가 없죠. 얘만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얘도 뭐가 남을 거라고? 이 두 개가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대칭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정답이 얼마다? 얘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한별아 이거 얼마야? 아닌데 로그 2의 2가 1인데 준규야 이거 얼마야? 답이요? 아니 이게 얼마냐고. 이게 답이거든. 석환이 얼마야? 루트 2. 너는 1. 너는 다 틀리네. 깜. 어? 4분의 아니요. 이거 둘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마 1인데요. 왜 마 1이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그러니까 니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2분의 1은 여기 있으면 루트야. 예. 근데 밑바닥에 있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이 마 1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오케이? 적고 이 페이지까지 한번 열심히 풀어와 보세요. 아마 질문 많이 하셔도 되니까 여기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조금 나열을 해보고 음미하고 느껴보고 하셔야지 레벨이 높아져요. 언제까지 계산만 급급해 하실 거예요. 그죠? 책 잘 읽고 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자.